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보는 것이 두렵고 샤워 후 배수구를 치우는 것이 공포로 다가오죠. 또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다. 6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모.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 무서운 현실이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성 탈모는 남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남성은 이마나 정수리 일부분만 빠지지만 여성은 머리 전체가 솜털처럼 가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려도 가릴 수 없고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박도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탈모 환자들과 함께하며 민간요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머리카락까지 떠나는 거지? 여러분도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녹차 속 특별한 성분이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순 할머니는 녹차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졌어요. 그리고 빠지는 양도 확실히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그냥 녹차를 마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박영순 할머니가 사용하신 그 놀라운 방법이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60대 여성 탈모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잠시 후에 공개할 녹차의 놀라운 비밀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갱년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 노화로 인해 느려지는 두피의 혈액순환, 평생 누적된 잘못된 헤어 관리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파헤친 후에 녹차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완벽한 탈모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두피 마사지하는 정확한 방법, 탈모에 좋은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 올바른 샴푸 방법과 말리는 법,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녹차 활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보너스 팁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모가 무서운 진짜 이유를 아세요? 바로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머리가 빠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60대 여성 탈모의 진짜 원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의 배신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 에스트로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머리카락의 생명줄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카락의 성장 기간이 짧아집니다.
굵고 건강했던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평소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균형을 맞췄는데 이제는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모근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맞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두피의 노화입니다. 60년 동안 우리 두피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을까요? 매일 샴푸하고 말리고 빗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스타일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두피를 늙게 만들었어요. 두피가 늙으면 가장 먼저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모근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마치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또한 두피의 콜라겐도 줄어듭니다. 콜라겐은 두피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두피가 얇아지고 약해져요. 약해진 두피에서는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변하고 소화력도 떨어지죠. 요즘 고기는 잘 안 들어가네. 밥보다는 국물이 좋아. 이렇게 되면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머리카락의 9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여성은 평생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데 나이가 들어서도 철분 보충을 소홀히 하면 탈모가 가속화돼요.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 복합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60대가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 걱정,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이런 스트레스들이 계속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코르티솔이 모근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빠뜨립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잠도 잘 안 와요. 밤에 자꾸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나와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머리카락도 자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잘못된 관리 습관입니다. 머리가 빠지니까 더 자주 감아야겠어. 이런 생각 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자주 감거나 뜨거운 물로 감으면 오히려 두피가 상해요. 또한 드라이어를 너무 뜨겁게 해서 바짝 말리거나 빗으로 세게 빗는 것도 탈모를 부추깁니다. 그럼 염색이나 파마는 어떻고요? 안타깝게도 화학약품은 두피와 모근에 손상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염색과 파마는 더욱 위험해요. 젊을 때보다 두피가 약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주요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호르몬 변화, 두피 노화,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해결책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녹차의 비밀부터 공개하겠어요. 정말 녹차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모든 의문이 해결됩니다.
먼저 왜 녹차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녹차 안에는 카테킨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EGCG라는 카테킨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카테킨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탈모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이 나쁜 호르몬이 모근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두피도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 때문에 늙어가는데 카테킨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녹차 속 카페인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늘려줍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녹차를 많이 마시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아니요,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마셔야 합니다. 왜 식후 30분일까요? 식사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탈모에는 철분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후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농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해로워집니다. 물 200ml에 티백 하나,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바로 우리지 말고 80도 정도로 식힌 물에 3분간 우려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쓴맛만 나고 좋은 성분은 파괴됩니다. 셋째, 마시는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 3잔, 이걸 넘으면 안 됩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오히려 탈모를 부추길 수 있거든요. 이제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차를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녹차로 머리를 헹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한 녹차를 우려내세요. 물 500ml에 티백 3개를 넣고 5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이때는 마실 때보다 진하게 우려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식혀주세요. 뜨거운 채로 하면 두피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되면 준비 완료입니다. 샴푸를 다 하고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사용하세요. 녹차, 우린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특히 두피 마사지를 하듯이 손가락 끝으로 살살 문질러주면 더 좋습니다. 그 상태로 3분간 그대로 두세요. 2, 3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카테킨이 두피에 스며들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3분 후에 찬물로 다시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로 헹구면 두피 모공이 수축되면서 좋은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인 김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녹차 헹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확실히 머리 빠지는 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3개월째부터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머리숱이 확실히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미영 할머니는 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녹차를 마시면서 동시에 헹굼까지 하셨거든요. 남편이 먼저 알아봤다고 합니다. 머리가 많아졌다고 말이죠.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하십니다. 이마 라인이 달라졌다고 해요.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소용없었는데 녹차로 이런 효과를 볼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파마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녹차 요법을 하면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효과들도 나타납니다. 첫째, 두피 냄새가 사라집니다. 녹차의 항균 작용 때문입니다. 둘째, 비듬이 줄어듭니다. 두피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머리카락이 윤기가 납니다. 카테킨이 큐티클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두피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항염 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팔 안쪽에 발라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너무 진하게 우린 녹차는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녹차 우린 물을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당일에 사용하고 남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다섯째, 염색이나 파마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녹차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리법들과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녹차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속 탈모 관리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피 마사지부터 올바른 식습관까지 모든 비법을 공개할 테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녹차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탈모는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녹차와 함께 병행해야 할 생활 관리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두피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 준비부터 하세요. 손톱을 짧게 깎고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두피는 정말 예민하거든요. 이제 마사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마 라인입니다. 양손의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마 라인에 대세요. 그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살살 돌려주세요.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살짝 눌리는 정도의 힘으로 10초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수리입니다. 양손을 정수리 양쪽에 대고 역시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세요. 이때도 10초간 합니다. 세 번째는 뒤통수입니다. 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거든요. 네 번째는 귀 뒤쪽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엄지로 살살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목덜미도 마사지해 주셔야 합니다. 목이 뻣뻣하면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번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탈모에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콩류입니다. 검은 콩, 흰 콩, 두부, 된장 모두 좋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탈모를 예방해 줍니다. 특히 검은 콩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검은 콩 한 줌 정도 드세요. 삶아서 드셔도 되고 콩물을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에는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멜라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E와 셀레늄도 많이 들어 있어서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밥에 뿌려서 드시거나 깨소금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해조류를 추천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모두 좋습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미역국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이 대표적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다섯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탈모를 부추기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튀김, 삼겹살, 버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두피에 기름기를 늘려서 모공을 막습니다. 둘째, 짠 음식들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셋째, 단 음식들입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염증을 일으켜서 탈모를 부추깁니다. 넷째, 술과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영양 흡수도 막습니다.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머리카락도 잘 자랍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주무셔야 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탈모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취미 생활을 하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올바른 두피 관리 습관도 알아볼까요? 샴푸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샴푸는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내세요. 샴푸를 직접 머리에 짜면 두피에 자극이 됩니다. 셋째,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듯이 감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됩니다. 넷째, 헹굼을 충분히 하세요. 샴푸가 남아있으면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말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하세요. 비비면 머리카락이 손상됩니다. 둘째, 드라이어는 적당한 거리에서 사용하세요. 너무 가까이 대면 두피가 화상을 입습니다. 셋째,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80% 정도만 말리고 자연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활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두피 마사지, 올바른 식습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두피 관리 습관, 정기 점검 모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녹차요법과 함께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녹차 헹굼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녹차 한 잔을 드시고 저녁 샴푸 후 녹차 헹굼을 하세요. 화요일에는 두피 마사지에 집중하세요. 녹차는 마시기만 하시고
저녁에 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수요일에는 다시 녹차 헹굼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에는 영양 보충에 신경을 쓰세요. 검은 콩, 검은 깨가 들어간 음식을 드시고 두피 마사지도 함께 하세요. 금요일에는 세 번째 녹차 헹굼을 하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하는 날입니다. 녹차는 마시되 헹굼은 하지 마세요. 대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녹차 헹굼, 이틀에 1번 두피 마사지, 매일 녹차 마시기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녹차 요법과 다른 관리법들을 함께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녹차와 두피 마사지를 함께하면 혈액순환이 2배로 좋아집니다. 녹차의 카페인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마사지가 혈액 흐름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녹차와 올바른 식습관을 함께하면 영양 공급이 극대화됩니다. 녹차의 항산화 성분과 음식의 영양분이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셋째, 녹차와 충분한 수면을 함께하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녹차의 테아닌 성분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탈모 관리는 계절별로도 조금 다르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두피가 예민해집니다. 녹차 헹굼을 할 때 물을 조금 더 차갑게 해서 진정 효과를 높이세요.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녹차 헹굼 전에 샴푸를 더 꼼꼼히 하세요. 가을에는 건조함 때문에 각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좀 더 자주 해주시고 보습에 신경 쓰세요.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녹차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하고 헹굼 후 자연 건조 시간을 늘리세요. 그리고 나이별로도 주의하실 사항이 좀 있습니다. 60대 초반과 70대 이상은 관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60대 초반에는 아직 체력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녹차 헹굼도 일주일에 3번, 두피 마사지도 매일 해도 됩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녹차 헹굼은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세요. 두피 마사지도 이틀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녹차 농도도 조금 더 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녹차 요법을 함께 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처방받은 바르는 약이 있다면 녹차 헹굼과 시간 간격을 두세요.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먹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녹차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결과를 원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거나 양을 늘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둘째, 다른 민간 요법들과 무분별하게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양파즙, 마늘즙 등을 녹차와 함께 쓰면 두피에 자극이 됩니다. 셋째, 너무 뜨거운 녹차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려움, 발진, 따가움 등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녹차의 과학적 효과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용법, 다른 관리법들과의 조합,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절망했던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모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 두피 노화,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녹차의 놀라운 효과를 배웠습니다. 카테킨이 탈모 호르몬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차 마시는 방법과 헹굼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루 3잔, 식후 30분에 마시고 일주일에 3번 헹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피 마사지, 올바른 식습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두피 관리 습관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케줄과 주의사항들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해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6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 1년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60대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시고 격려해 주세요. 한 달 후, 3개월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소용없어.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탈모 고민이 있으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앞으로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하는지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정성껏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탈모는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